안녕하십니까, 김상만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준비 첫 번째, 나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나쁜 거로만 생각하시는데 이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수시로다가 지방을 다 잘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비만에 대한 합병증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비만 수술을 할 때 내장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장지방을 잘라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빨리 죽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 많이 먹은 것 중에 에너지를 이용하고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 창고가 이제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지방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얼마나 지저분하게 될까요? 그래서 함부로 지방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방이 없으면 되지, 지방이 없으면 되지 하지만 지방은 있긴 있대 그 크기를 줄이고 다음을 대비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 지방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방을 에너지를 못 쓰니까 내 몸에서 써야 되겠죠. 단백질을 써야 되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없겠죠. 지방을 분해를 못하니까 뭘 쓰게 되겠죠? 우리 몸에 근육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계속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게 요요 현상의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방 분해가 안 된다? 그럼 다이어트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난 지방 분해 못하면 나 다이어트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방을 분해를 못하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또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어떤 음식, 식사 방법 이렇게 하면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요. 만약에 지방 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호르몬이에요. 그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인슐린이 많은지 아니면 지방 분해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적은지 이런 걸 검사를 해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지방 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식사를 너무 제한하다 보면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방 분해를 하는 그런 효소의 활동성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다이어트 준비 두 번째,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과정이 왜 중요하고 또 이런 과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분해했어. 그런데 지방 분해한 게 돌아다니다가 쓸 데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죠?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그게 지방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뚱뚱한 사람만 지방간 생긴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날씬하신 분들이 지방간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지방간은 간경화까지 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또 간경화가 되면 또 간암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분해된 지방을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지방산하고 글리세린 알죠? 그거로 이제 분해가 돼요. 혈액에서는 이 유리지방산 자체가 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유리지방산을 쓰는 세포 내 기관이 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인 연소가 되어야지만 지방이 할 일을 다 하고 이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소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빈혈이 있다든가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이 오히려 이용하지 못하고 더 축적이 돼버려요. 다이어트 준비 과정 세 번째 단계, 해독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오히려 체중은 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체중이 빠졌는데 머리는 아프고 변비 생기고 기운 없고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똑다정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케톤을 많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에서 끝나지만 이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만들기 때문에 이 해독을 꼭 해줘야 되는 물질이 됩니다. 이 단백질에서 나오는 이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을 이걸 우리가 제3의 해독기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암모니아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관이 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장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장에 염증이 없고 장내 세균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장에 염증이 없기 때문에 장에 그
그 해독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는데 어떤 균이 좋다, 이 유산균은 살 빠진다, 그런 건 아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독의 개념으로 장을 보게 되면 그게 맞는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수용성 독소도 있고 지용성 독소도 있는데 수용성 독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소변으로 나오니까. 대부분의 독소는 지용성이에요. 모든 중금속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에 축적이 돼요. 이런 독소를 지방에 저장할 수 있고 우리 몸에 해를 미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지방은 그래서 좋은 조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지방을 만약에 분해를 하면 지방에 축적된 이러한 독소가 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해독을 해야죠. 해독하는 기관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간이죠. 지용성인 게 수용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간 해독 과정이에요.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려고 식욕 억제제를 먹죠. 대부분 그 식욕 억제제들은 다 간으로 대상을 해요. 지방 분해돼서 지금 가뜩하나 분해될 독소가 많은데 약까지 먹고 있고 또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속쓰리다고 위장약도 먹고 우리 몸에서는 독소는 양을 우선이에요. 약부터 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분해된 이런 독소는 분해를 그 다음으로 밀어준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될 거를 괜히 다이어트 한답시고 지방을 분해하니까 그 독소가 어디로 가요? 온몸에 퍼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폐물을 원활하게 하려면 첫 번째는 그 해독을 안 하게 덜 먹고 해독할 필요가 없는 음식을 먹는 좋은 식단을 하는 게 첫 번째 1단계고요. 그러니까 수은이 축적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안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흡인데 우리 그 현대인들은 호흡이 다 잘못돼 있어요. 제가 이제 생활학교라는 데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잘못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최고 잘못하는 호흡이 뭐냐면 들이기만 쉬어, 들이만.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질 않아요. 그냥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끝까지 쉬어야 돼. 만약에 2번 들이쉬면 3번 내쉬어야 돼요. 배가 쑥 들어가게 할 때까지. 우리 현대인들의 호흡은 들어 마시는 힘이 3, 내쉬는 게 1, 3대 1이야. 근데 해독을 하는 이 날숨을 내면 들어 마시는 거 2, 내쉬는 거 3.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칙칙폭폭폭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요. 여러분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거만 해서도 살 뺀 사람이 있어요. 12kg인가?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된대요. 또 하나 해독하는 게 이제 땀으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운동을 할 때 땀 안 나게 운동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땀이 날 때쯤 되면 그만하는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이제 땀이 나. 그 다음부터 20분 더 해. 그때부터가 진짜 운동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노폐물도 배설이 되고 에너지도 소비가 되고 지방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를 강조해도 다이어트에서는 중요한 게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더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불편하지만 않으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배변이 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꼭 해결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음식을 또 줄이니까 병이 더 안 나와. 그러면 장 기능이 더 떨어져. 이분도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파악이 되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 파악이 되거나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파악이 되면 이걸 다 고치고 시작할 수 있는 보충제를 처방을 해드리니까 거기서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난 좀 덜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숨 잘 쉬고 물 많이 먹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